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제안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고 총회장 임기와 권력 구조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낙 성결교회 지영은 목사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의 개혁을 언급했습니다. 지 목사는 가장 먼저 교회 연합기구들이 하나의 조직이 되도록 더 넓은 범위에서 연합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행 1년인 주요교단 총회장의 임기를 연장해 사업의 연속성을 높이며 장로직 등 평신도 지도력이 계급의식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이 모든 제도의 개혁은 심령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말씀과 삶이 어우러지는 거룩한 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심령의 개혁하고 제도의 개혁은 사실은 하나입니다. 동전의 한 면이 있지요. 한국교회가 말씀에 근거를 두고 심령이 변하고 그리고 외적인 제도 개혁의 외연이 넓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어 발제한 서문교회 한진환 목사는 종교개혁은 왜곡된 중세의 예배를 참된 성경적 예배로 회복시키기 위한 개혁에서 촉발됐다며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행위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설교자는 들은 것이 없이 들은 척하거나 남의 메시지를 표절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려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편에서 올려드리는 행위로 많이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예배가 기능화되고 조금 더 좋은 예배를 찾아서 기웃거리는 그런 영적인 거린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내려주시고 또 은혜와 복을 주시는 현장이다. 그걸 분명히 해야.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 개혁의 과제들을 점검하고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회에서는 이외에도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 종교감리교회 최이우 목사, 포도나무교회 여주복 목사 등이 발제에 참여했습니다. 교단을 초월해 발제에 나선 이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교회의 개혁은 그 대상이 목회자이며 목회자의 거룩한 자기 포기와 절제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그동안 이단으로 규정됐던 주요 인물과 단체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계속해서 김효정 기자입니다. 사면 대상 인물과 단체로는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 성낙교회 김기동, 김성현 씨,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이승현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더해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됐던 교회연합신문도 사면 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예장통합 이정환 특별사면위원장은 이번 사면의 기준으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 문제로 인해 이단으로 정죄받거나 문제가 있을지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보이는 이의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2년간의 사면 유예 기간을 두어 이 기간 전문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신앙과 교리 등을 재교육할 것이며 이를 수용해야 할 것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사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면을 한 이후에 특별히 이 이단 관련 대상자들은 오랜 동안 무엇인가 자신들만의 어떤 것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 위원장은 이어 레마선교회 이명범 씨의 경우 양태론과 마귀론 등을 내세워 지난 77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지만 자신의 실수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내용들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93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변승우 씨는 잘못된 구원론과 극단적인 신비주의의 경우 장로교 신학의 입장에서 쉽게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해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총회의 재교육을 성실히 받겠다는 다짐을 확약했다며 사면 이유를 언급했습니다. 이어 사면 대상인 김기동 씨와 박윤식 씨의 경우 교회와 신학과 관련된 모든 것을 현재 담임 목사인 김성현, 이승현 목사에게 물려준 상태며 이들은 모두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을 인정하고 한국교회의 지적을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최영남 총회장은 총회 창립 100주년이 지니는 역사적 희년 정신을 바탕으로 그동안의 갈등으로 인해 책벌받은 자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며 사면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지난 100회기 총회에서 1,500여 정도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해 주신
화해의 명령이고 특별 사면이라 믿습니다. 한편 이단에서 사면을 받은 대상자들은 그동안의 잘못을 인정하며 총회와 한국교회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교회와 함께하는 섬김과 나눔의 축제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가 개막 한 달여를 앞두고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단과 기관을 초월한 한국교회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이웃을 품에 안고 함께하는 한국교회를 주제로 열린 한국기독교사회복지 엑스포는 교계 사회복지 사업의 120년 역사를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2007년 서해안 원유 유출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저력을 보여주고 2010년 두 번째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를 이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섬김 사역의 대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엑스포가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로 이름을 바꾸고 다음 달 3회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행사를 한 달 앞두고 열린 설명회에는 대표대회장 김삼환 목사와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엑스포의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정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장소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삼환 목사는 디아코니아 엑스포를 통해 한국교회의 연합뿐 아니라 사회 통합까지 이끌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디아코니아는 정말 완전히 섬기고 봉사하는 거니까 이거 한국 교회의 연합도 또 남북 통일을 우리 앞두고 이런 연합도 또 사회 전체적인 통합과 일치를 이끌어내는 가장 좋은 길이지 않느냐. 조직위원장 오정현 목사는 디아코니아 엑스포가 교회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에게 울림을 주는 것이 목표라며 한국교회의 섬김의 역량을 모두 모아 사회적 의식개혁에 나설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는 세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째는 교회만의 울타리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서 일반 시민 사회 속에 울림이 있는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가 되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2016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청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페이스북과 같은 온라인 홍보를 비롯해 미디어와 5개 홍보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동진 목사와 최윤영 전 아나운서, 탤런트 이광기 씨 등 9명의 홍보대사를 임명해 행사 홍보를 더욱 강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제 뒤에서 기도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이 그 애쓰는 그런 가운데서 같이 협력을 하고 또 거기서부터 디아코니아를 좀 행하라 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냥 기꺼이 위촉을 받게 됐습니다. 당신은 선한 사람입니다를 주제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과 나눔의 총량을 가늠하는 디아코니아 코리아 엑스포는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서울시청 앞 광장과 사랑의 교회 등에서 열리며 개막식과 선한 사람 콘서트,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와 기획전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매년 7월이면 몽골에서는 가장 큰 축제인 나담 축제가 열리는데요. 몽골 울란바토르 문화진흥원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몽골인들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나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담 축제를 통해 이웃 간의 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현장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몽골 전통 복장을 착용한 아이들이 힘겨루기에 한창입니다. 몽골의 기상을 느낄 수 있는 축제 최고의 종목인 씨름에 나선 것입니다. 다양한 체급의 어린이들이 참가한 몽골 씨름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입니다. 저는 몽골에는 씨름이란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에서 어른이 아닌 애기들이 하니까 귀엽고 재밌기도 하고.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몽골 문화 한마당 나담 축제가 제한 몽골 학교에서 열렸습니다. 고국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나담 축제가 한국에서도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2만 5천 명 몽골인들은 가족과 이웃들을 만날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얘기도 나누고 또 애들도 재밌게 몽골 전통 노래
그런 거로 또 놀고 그래서 좀 좋아요. 오면 기분이 너무 좋고 딱 고향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또 기분 너무 좋아요. 참석자 모두 몽골 국가를 제창하면서 시작한 축제는 아이들의 낙타 달리기를 비롯해 활쏘기와 노래자랑 대회, 탁구 등 다양한 게임과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또한 몽골 전통 가옥인 게르를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우리나라의 추석을 맞아 송편뿐 아니라 고기와 밀가루로 만든 몽골 전통 음식 허르어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몽골 허르억 시식하는 코너도 마련했지만 한국 전통 추석 음식인 송편 나누기 행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어서 한국 문화와 또 몽골 문화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에는 강벌드 주한 몽골 대사가 참석해 몽골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축제에 함께한 몽골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모두가 함께 즐기는 나담 축제는 고향의 향수를 자극하며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런 추석이나 설날 때는 항상 고향 생각도 나고, 네, 우리 또 물론 먼 곳에 살고 있으니까 그 부모님 생각도 항상 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제16회 서울 몽골 가족 나담 축제. 타향살이에 지친 몽골인들이 다양한 교류 활동을 통해 한국과 몽골의 문화를 체험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지만 고향의 가족들을 두고 우리나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다소 외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백석대학교는 송편과 전통 음식 만들기 등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베트남 등 10여 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교수의 강의에 집중합니다. 외식산업학부 이혜자 교수가 송편과 잡채, 불고기 등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자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강의 후 학생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직접 한국의 전통 음식 만들기에 도전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송편 반죽. 서툴지만 최선을 다해 꼼꼼하게 반죽합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어려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자국의 전통 음식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베트남 춘권부터 돼지고기와 양배추가 주재료인 캄보디아의 썸러스베이 카다옵 등 다양한 나라의 음식들을 선보입니다. 학생들은 한국 음식과 각 나라의 음식을 만들며 서로의 문화를 체험하고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각자 하는 음식도 다 다르고 쓰는 재료도 다르고 하는 방법도 다 다양하게 있어서 솔직히 여기 다니는 학생으로서는 좀 공부도 좀 되고 여러 가지 문화 체험할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백석대학교가 매년 추석 명절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들의 음식 만들기를 통해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최갑종 백석대 총장이 직접 학생들을 격려하며 덕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있는 모든 유학생들이 언어와 문화가 낯설지만은 이곳에 와서 같이 즐기고 또 문화를 익히고 또 언어를 익혀서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훌륭한 그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학생들은 한국의 전통 문화 중 하나인 절하는 법을 배워보기도 하고 자신의 나라 전통 의상을 착용하고 요리를 하기도 합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과 친구들이 생각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련한 행사 덕분에 추석 명절을 함께 느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그냥 추석이나 명절 때 집에 못 가는데 그들의 외로움을 그냥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즐겁고 되게 행복하고 함께 있는 게 정말 가족처럼 되게 따뜻해요. 서로 한국에서 잘 지내는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색빛깔 송편을 비롯해 잡채와 불고기 등 한국 음식과 각 나라의 대표 음식이 한상 차려져 모두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민의당 기독신우회 창립 예배가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신우회 부회장 장정숙 의원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서는 부회장 이동섭 의원의 대표기도와 김동철 의원의 성경봉독, 순복음 노원교회 권사성가대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순복음 노원교회 유재필 목사는 설교를 통해 국민의당 기독신우회의 창립은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며 신우회에 속한 의원들 모두 말씀과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기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익산 이리성산교회 권사인 조배숙 의원이 국민의당 기독신우회 초대회장을 맡았고 천정배 의원과 주승용 의원 등 20명이 신우회 회원으로 활동합니다. 한편 창립 예배에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기독신우회 회장인 김진표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일본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일본인들이 자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전과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만나봅니다. Less than 1% of the population of Japan is Christian. For decades, temple worship and shrine visitation has become a major part of the Japanese family culture. However, today, after moving to the U.S., some Japanese stopped looking for temples or shrines. Instead, they were brought to churches. Mayumi Sakamoto is the organizer of the local Japanese Bible study in Virginia Beach. Every week, she invites Japanese members to join her. At the study, she shares how she was so afraid of death as a teenager. Her only thought was to go to the temple and to ask for solutions. Mayumi also explains younger generation in Japan today start to question the purpose of the temples. When they go to temples simply to follow the tradition, in fact, they start to realize those temples are just plain buildings. There are no restrictions on evangelism or preaching about the gospel in Japan. Nevertheless, Japan remains slow responsive to Christian teaching. Mayumi and her group are going to open up more Bible small groups and train more Christian leaders for their nation. More importantly, they are eager to teach more Japanese younger generations the real way to eliminate fear and find peace. 우리는 얼마나 특별한 존재일까요?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이에게 존재의 가치를 일깨워줄 가족 뮤지컬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동화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작품 넌 특별하단다를 각색한 뮤지컬인데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비추는 따스한 감정 뮤지컬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감동적 동화 속 이야기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공연들이 있습니다. 이 공연들은 그 안에 저마다의 메시지를 담아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올 추석에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줄 뮤지컬 한 편 관람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뮤지컬은 넌 특별하단다입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크리스티니티 투데이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동화 작가 맥스 루케이도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는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던 동화를 가족 뮤지컬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스토리와 그림이 주는 감동에 재미있는 연출과 아름다운 음악을 더해 무대 위로 옮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요즘 아이들이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또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이렇게 자라서 성장을 한 후에 뭔가 좀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우리가 올바른 자존감을 찾고 하기에 가장 적합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나무 사람들이 모여 사는 외민 마을. 이곳에서는 멋진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별을, 실수하는 사람에게는 점을 주는데요.
온몸에 점을 붙인 실수투성이 펀치넬로는 10년에 한 번씩 열리는 왕별 축제 소식을 듣고 왕별의 주인공이 되기를 꿈꿉니다. 왕별 축제? 나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지만 펀치넬로는 이번에도 실수로 그만 축제를 망쳐버리고 마는데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네가 축제를 다 망치고 있잖아. 죄송합니다. 역시 난 안 되는 건가? 엉망진창 펀치넬로! 이번 왕별의 주인공은 샤리샤리 락샤리!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는 실수투성이 주인공 펀치넬로가 신비한 소녀 루시아 그리고 엘리 아저씨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찾아오는 행복한 변화와 감동을 그린 이야기로 8명의 실력파 배우들이 펼치는 화려한 안무가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말해주기 어려웠던 메시지를 재미있게 그려낸 넌 특별하단다는 특별히 생생하고 아름다운 뮤지컬 넘버로 공연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주고 있는데요. 따뜻한 스토리에 더해진 안무와 노래는 우리 아이들의 감수성과 예술성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우리 어른들에게도 큰 감동을 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넌 특별하단다는 나무사람 마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각자는 모두 존귀하다는 메시지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부담 없이 전달하고 있는데요. 2012년 김천 가족연극제 대상과 최우수 연기상의 영예를 거머쥘 정도로 일반 관객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네요. 점투성이, 실수투성이 펀치넬로는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추석 명절 가족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모두가 특별해지는 시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가족 간에 서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서로 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서로 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공연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아주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추석 맞아서 우리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공연 꼭 보러 왔으면 좋겠는데요. 이 공연을 통해서 정말 상처받은 그리고 또 힘을 얻고 싶은 친구들 모두 와서 같이 즐겁게 웃고 또 감동을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오세요. 뮤지컬 넌 특별하단다는 오는 29일까지 신도림 프라임 아트홀에서 계속됩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려 4,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휴게소에 쉬시면서 졸음운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